오늘은 헨리 8세의 딸 엘리자베스 1세의 이야기입니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북유럽의 많은 영토가 바티칸에서 떨어져 나가고 영국에서도 새로운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로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바티칸에 등을 돌리고 성공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헨리 8세와 그의 딸 엘리자베스 1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엘리자베스 1세 여왕까지 영국 왕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2세기까지 영국은 웨시스 족장 시대로 브리튼 섬은 웨시스 족장들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50년부터 기원 후 476년까지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서로마가 멸망한 476년부터 1066년까지는 게르만족 중 덴마크와 앵글로색슨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 노르망디의 윌리엄 공이 1066년 영국의 노르만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노르만 왕조를 살펴보면 윌리엄 1세는 아델라라는 딸과 윌리엄 2세 그리고 헨리 1세를 낳았습니다. 먼저 아델라 딸은 블루아 백작과 결혼을 해서 스티븐을 낳았고, 윌리엄 1세의 왕위는 자연히 윌리엄 2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윌리엄 2세는 자손이 없어 동생인 헨리 1세에게로 왕위가 넘어가죠. 그런데 헨리 1세에게는 마틸다라는 딸밖에 없었고, 마틸다는 또 프랑스의 앙주 백작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앙주 백작의 별명은 플란테저넷인데 이것은 셰익스피어가 앙주라는 이름이 너무 프랑스적인 이름이라 영국식의 별명을 붙여준 것이 플란테저넷이라고 합니다. 헨리 1세에게로 넘어간 왕위는 그 프랑스 남자와 결혼한 딸이 아니라 아델라의 아들인 스티븐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블루아 왕조가 시작되게 되죠. 노르만 왕조 다음에 블루아 왕조가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것은 왕조가 넘어갈 때는 왕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븐의 아버지는 블루아 백작이기 때문에 이제는 노르만 왕조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블루아 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왕위는 스티븐에게서 마틸다와 앙주 백작이 낳은 헨리 2세에게로 왕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 헨리 2세도 아버지 이름을 따서 왕조 이름이 정해지는데요. 바로 아버지가 플란테저넷이기 때문에 그 다음 플란테저넷 왕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플란테저넷 왕조를 보면 헨리 2세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헨리 2세는 프랑스의 대단한 가문이었던 아키텐이라는 대단한 영토를 지닌 아키텐 가문의 또 외동딸인 엘레오노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엘레오노르는 제3기를 겸비한 대단히 아주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여성이었죠. 그 사이에서 유명한 사자왕 리처드가 태어나고 또 동생 존 왕이 태어납니다. 이 존 왕은 앞에 늘 바보 같은 이라는 별명이 붙은 왕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마그나 카르타를 승인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이전에도 설명을 했었지만 왕의 권위를 아주 축소시킨 그러한 대헌장이었죠. 헨리 2세 다음의 왕위는 자연히 장남인 사자왕 리처드에게로 넘어가지만, 이 사자왕 리처드는 엄마인 엘레오노르를 따라서 프랑스에 가서 오래 살면서 항상 영웅 이야기와 그런 문학 이야기 속에 빠져서 아주 공상적인 그런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왕 리처드는 십자군 전쟁에 대한 환상 속에서 전쟁터에만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왕위는 그 다음 동생인 존 왕에게 넘어가게 되고 존 왕은 마그나 카르타를 승인하게 되지요. 네, 그 다음 계속 왕위는 존 왕의 후손에게로 계속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에드워드 3세의 백년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 영국은 장미 전쟁으로 그 영국의 랭커스터가와 요크가라는 대단한 두 가문 사이에서 왕위 다툼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플랜테저넷 왕조의 이제 마지막 왕으로 리처드 3세가 있게 되고요. 리처드 3세의 왕위가 랭커스터가의 엄마와 튜터가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헨리 7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헨리 7세의 아버지인 이 튜터의 이름을 따서 튜터 왕조가 시작됩니다. 튜터 왕조는 헨리 7세로부터 시작을 하죠. 네. 헨리 7세에게는 큰딸인 마가렛과 큰 아들인 헨리 8세, 드디어 헨리 8세가 등장합니다. 큰딸인 마가렛은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4세와 결혼해서 스코틀랜드의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임스 5세가 태어나게 되고 제임스 5세는 또 프랑스의 마리드 기즈라는 프랑스의 대단한 기즈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둘 사이에서 너무나 비운의 여왕으로 유명한 메리 스튜어트가 태어나게 되죠. 네, 헨리 8세를 보면 헨리 8세는 자식과 그 왕비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너무 복잡해서 왕비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헨리 8세의 이 캐서린은 첫 번째 부인입니다. 바로 그 스페인의 아라곤 왕가의 딸이었는데요. 당시에 헨리 8세 당시에 가장 유럽의 강대국은 스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서린과 결혼을 해서 여기에서 메리 1세를 낳게 됩니다. 메리 1세의 별명이 블러드 메리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 메리 1세와 또 메리 스튜어트,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 같은 메리 여왕이라 혼동할 수가 있는데 예, 헨리 8세의 딸인 메리 1세는 블러드 메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이 캐서린과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서 바티칸과 결별하고 성공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앤 블린이라는 천일의 앤으로 유명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딸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이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여왕입니다. 하지만 이 앤 블린도 천일 만에 처형당하게 되고 그 다음 제인 시무어라는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여기에서 드디어 아들인 에드워드 투터가 탄생하게 됩니다. 헨리 8세의 왕위는 자연히 처음에는 이 아들인 에드워드에게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이 에드워드는 16살이라는 너무나 어린 나이에 죽게 되고 이 왕위는 다시 메리 1세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리 1세는 자신의 어머니가 캐서린이고 또 자신의 외가가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공회로 바뀐 국교를 다시 카톨릭으로 바꾸면서 아주 무자비한 종교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그녀의 별명이 블러드 메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 메리는 자식이 없이 죽게 되어서 그래서 결국 이 왕위는 엘리자베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처녀왕으로 유명하죠. 엘리자베스에게는 자손이 없었고 이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에게 아들 제임스 6세가 있었는데 이 제임스 6세가 엘리자베스의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 엘리자베스의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임스 1세의 아버지가 스튜어트였기 때문에 스튜어트 왕조가 새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헨리 8세의 부인들과 그 엘리자베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헨리 8세는 2명의 왕비를 처형하고 3명의 왕비를 내쫓은 아주 남봉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궁정은 학구적이고 예술적인 혁신의 중심지였으며 직접 음악을 작곡하기도 하는 등 예술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매우 르네상스적인 그러한 왕이었는데요. 그 전의 왕들은 그저 전쟁터만 쫓아다니는 그런 그 전쟁의 영웅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또 그는 영국 종교개혁의 주역으로 성공회를 세우게 됩니다. 헨리 8세는 처음 스페인 농문가인 아라곤의 캐서린과 결혼하여 딸 메리 1세를 낳았다고 했죠. 캐서린과 이혼 후에는 시녀였던 앤 불린과 결혼하여 엘리자베스를 낳았는데 이때 시녀로 추락한 메리는 평생 엘리자베스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시녀였던 앤 불린이라고 했지만 당시 시녀라는 의미는 항상 왕비 주변에 함께 생활하는 그런 명문가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앤 불린은 아들을 못 낳고 천일 만에 참수되죠. 이후 앤의 시녀였던 제인 시모어와 결혼하여 드디어 아들 에드워드 투터가 태어납니다. 헨리 8세가 죽은 후 에드워드 투터는 왕으로 즉위하였지만 16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투터 곧 에드워드 6세는 소년 왕으로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에드워드 투터가 죽은 후 메리 1세가 여왕이 됩니다. 메리 1세는 즉위 후 국교를 다시 캐톨릭으로 바꾸고 그리고 친에스파니아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난소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를 하게 되고 44년간 재위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16세기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동인도 회사를 세우는 등 잉글랜드의 황금기를 이룩한 처녀왕입니다. 영화에서도 보겠지만 반에스파니아 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것이 이류 국가였던 영국을 1등 국가로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1세는 자식이 없어 이후 제임스 1세, 즉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왕위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는 애인 레스터 백작 로버트 더들리가 있었는데 그는 부인 에이미를 청부살해했다는 그런 의심을 받았고 12년간 엘리자베스와 결혼하길 기다렸으나 결국 여왕의 측근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왕은 죽음 직전까지 그를 찾았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반에스파니아 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유럽의 이류 국가였던 잉글랜드가 대영 제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메리 스튜어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메리 스튜어트는 헨리 8세의 누나의 손녀딸이죠. 스코틀랜드의 여왕이고 헨리 8세의 누이 마거릿의 손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생아인 엘리자베스 1세보다 자신을 적통으로 항상 인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메리 스튜어트가 말년에 남편 단리를 살해하고 보스웰 백작과 간통 혐의로 폐위되게 되고 그 다음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에게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녀는 18년간 영국에 집거했지만 1587년 반역죄로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가 죽은 후에 이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인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그 엄마인 메리 스튜어트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마침내 처형을 하게 됐는데 결국 왕위는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인 제임스 6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자베스 1세에 관한 영화 엘리자베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카톨릭 교도인 메리 여왕의 신하들은 엘리자베스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Heretic. She must never be allowed to succeed. Sister was born of that whore, Anne Boleyn. 결국 메리는 엘리자베스를 탑에 가두라고 명령하죠. Sparring with Sir Thomas Wyatt and others against her sovereign majesty. Madam, you were party to it. It is plain enough. And the Catholic faith? True and faithful subject. 어느 날 여왕을 만나러 가는데 참혹한 종교 탄압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메리는 캐톨릭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합니다. Your mother. All I need do is sign it. Mary, promise me something. To uphold the Catholic faith. I promise. 메리는 죽고 이제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됩니다. The Queen is dead! Long live the Queen! Is the Lord's doing marvelous in our eyes. Ireland and France. 당시 영국의 국력은 형편없었고 스코틀랜드 여왕과 노포크 공작이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Has already laid claim to your throne. Norfolk covets it relentlessly. Player Volta. 네, 여왕의 애인이죠. 먼저 노포크 공작이 엘리자베스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스코틀랜드와 전쟁을 부추깁니다. 당연히 전쟁은 참혹하게 패하게 되고 주교단까지 여왕을 폐기시키려고 하죠. To inform your majesty of our miserable your majesty's. 네, 여왕은 아버지인 헨리 8세 초상화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제 여왕은 성공회를 국교로 하기 위해서 주교단을 설득해야 하죠. It is better to have a single Church of England. Relinquish our allegiance to the Holy Father. I force you, you're a woman. Heresy indeed. No, your grand sense. English virtue. Each of you must vote according to this. In your hands, the future happiness of my people, of this realm. 결국 여왕이 승리를 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앙주 공작이 청원을 하러 오는데요. 네, 모든 나라에서 여왕에게 청원을 했죠. 화려한 연회 후에 공작의 거처에 갔는데 거기서 너무나 문란하고 변태적인 공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We no more talk of marriage. 그리고 결혼을 안 하기로 하죠. 교황은 이제 여왕을 죽이라는 교서를 보내게 됩니다. 또 여왕을 독살하려는 음모도 발각되죠. 엘리자베스는 스코틀랜드의 메리 드 기즈를 독살하고 반 에스파니아 정책을 씁니다. Part of France or Spain. Moment, I am going to follow my own opinion. If anything. 이 교서에 대해서 알게 된 여왕은 이 기회에 정적들을 다 죽이게 되죠. A man would confess to anything. 네, 최대 정적인 노포크도 처형됩니다. Be able to touch. 이제 여왕은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 신이 되려고 합니다. 여자로서의 삶도 버리고 성모 마리아 같이 성스러운 어떤 석고상처럼 영화 마지막에 등장을 하죠. 네, 인간의 세계를 초월한 것 같은 그런 여왕의 모습입니다.